어떤 날카로운 말보다, 어떤 뜨거운 분노보다, 심지어 당신의 부재보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침묵입니다. 특히 그 침묵이 모든 것을 깊이 공감하는 사람, 즉 초공감자로부터 비롯될 때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의 감정적 에너지를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에너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자아를 굶주리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 세상의 중심이 아님을,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결코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유일한 상처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강력하고도 고요한 무기, 침묵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의 포식자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반응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사랑이나 인정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바로 통제권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칭찬, 갈등, 죄책감 자극, 혹은 아주 미묘한 조종까지 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당신이 기쁨으로 반응하든 좌절하든 슬퍼하든 분노하든 당신이 반응하는 모든 순간은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그 반응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그들의 중요성을 비추는 거울이 되며 그것이 바로 그들이 무엇보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아무리 논쟁하고 설명하고 애원해도 그들이 결코 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는 문제 해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개입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개입이야말로 그들의 자아라는 엔진을 계속해서 달리게 하는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당신에 대한 그들의 지배력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설령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당신에게서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과의 논쟁이 그토록 소모적이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논쟁은 진실을 찾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들의 감정적 순환고리 안에 계속 묶어두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가 될 말을 일부러 골라 하거나 당신의 약점을 건드려 당신이 반응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희열을 느낍니다. 바로 그 반응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며 자신들이 여전히 당신의 감정적 평온을 깨뜨릴 만큼 중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안도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그 대상이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일 때 특히 더 파괴적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소위 초공감자라 불리는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민과 보살핌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종종 과도하게 설명하려 듭니다. 이런 수준의 반응성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마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고급 뷔페와도 같습니다. 초공감자가 눈물로, 안심시키는 말로, 혹은 좌절감으로 반응하면 할수록 나르시시스트의 존재감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그들은 그저 감정적인 혼란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초공감자가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해 달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학습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초공감자의 감정 세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통제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가 바로 그들의 생명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 에너지를 차단하는 것이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들을 무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토록 낚아채려 하는 감정적 반응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리를 떠나면서도 속으로 분노를 사귀고 그들의 말을 곱씹고 마음속으로 완벽한 반박을 준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 에너지의 일부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분리는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미끼를 던질 때 당신은 평온을 유지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도발할 때 당신은 중립을 지킵니다. 그들이 죄책감을 심으려 할 때 당신은 변명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그들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필요로 하는 드라마의 무대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특히 반응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기술을 터득하고 나면 당신은 거의 즉각적으로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반응을 얻기 위해 처음에는 자신의 시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다른 전술을 시도하고 심지어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평소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신호이자 시험대이며 동시에 관계의 전환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굳건히 버티며 그들의 감정적 혼돈에 대한 갈증을 채워주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에 대한 그들의 힘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들은 거칠게 반발하거나 완전히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당신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낸 것입니다. 당신은 논쟁에서 그들을 힘으로 이겨서가 아니라 그들이 생존을 위해 의존하는 시스템 자체를 굶주리게 함으로써 통제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반응이 없다면 그들의 존재감은 모래성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수동적인 저항이 아니라 매우 전략적인 공격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인정, 관심, 그리고 감정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종종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고 불리는 이 감정적 에너지는 그들의 부풀려진 자아를 유지하고 자아상을 온전하게 지켜주는 동력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논쟁하거나 자신을 설명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경계를 방어하기 위해 맞설 때조차도 당신은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이라는 선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그들의 보급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불길에서 산소를 제거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어떤 모욕이나 대립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자아를 굶주리게 만듭니다. 침묵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가치를 그들이 유발할 수 있는 반응을 통해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강력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을 울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심지어 당신이 애원하거나 과도하게 설명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을 당신이 여전히 자신들에게 감정적으로 묶여있다는 증거로 여깁니다. 그러나 침묵은 그 피드백의 순환고리를 강탈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삶에서 자신들의 중요성을 가늠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중요성을 측정할 아무런 기준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언어적,
감정적 참여가 없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평소 전술이 무력화되는 공허함 속에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그들에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직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히 과거에 그들에게 아낌없이 먹이를 주었던 사람, 바로 초공감자로부터 비롯될 때 더욱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초공감자의 관심은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의 최고급 버전과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흥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감정적 투자, 진정한 보살핌, 그리고 강렬한 존재감입니다. 그런 것을 갑작스럽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빼앗기는 것은 마치 중독자가 갑자기 약을 끊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관심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상실을 실존적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 매력, 그리고 통제 능력의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미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는 깨지기 쉬운 자존감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은 파멸적인 경험입니다. 그들은 언어적 설전, 감정적 붕괴, 그리고 극적인 대립의 무대 위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참여를 거부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서사를 조작하거나 당신의 말을 왜곡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놀 재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거절입니다. 그리고 거절은 나르시시스트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말없이 당신에 대한 힘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진정한 침묵은 외부적인 동시에 내부적입니다. 밖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들이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공간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점을 그들로부터 완전히 멀리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 치유, 그리고 평화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준의 침묵을 마스터하면 당신은 심오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필사적으로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애정 공세를 퍼붓거나 죄책감을 자극하거나 갑자기 희생양인 척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침묵이 효과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굳건히 버티고 그 침묵을 깨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힘을 한 조각씩 벗겨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에 대한 그들의 통제력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그들의 목소리가 지배했던 그 공간에서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차분하며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무관심. 그것은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진실, 즉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랑, 존경, 분노, 좌절 등 모든 종류의 감정적 개입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한 그들은 자신이 중요하고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그들이 무시당하는 것보다 격렬한 논쟁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갈등 속에서도 당신의 초점은 여전히 그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그 힘을 완전히 박탈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맞설 무언가를 주는 분노와는 다릅니다. 무관심은 감정적 투자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그 부재는 어떤 대립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나르시시스트에게 말없이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 세계에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심의 중심이 됨으로써 생존하는 사람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에 의존하여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그 반응이 사라지면 마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때 반응을 보장했던 전술들, 즉 죄책감 주기, 모욕, 조종적인 매력 발산 등이 모두 무력화됩니다. 무관심은 나르시시스트가 번성하는 감정적 드라마를 제거하기 때문에 특히나 타격이 큽니다. 드라마는 그들이 희생자, 영웅 또는 악당의 역할을 연기할 수 있는 무대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공연에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대립에서 무관심으로의 전환은 또한 나르시시스트가 너무나 잘 이해하는 더 깊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논쟁과 감정적 반응은 당신이 여전히 싸울 만큼 신경 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당신이 그들의 승인, 불만 또는 관심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곳으로 이동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미함의 선고입니다. 관심을 존재와 동일시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의미함은 지워지는 것과 같은 공포로 느껴집니다. 진정한 무관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속으로 분노하면서 겉으로만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무관심은 당신의 초점을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완전히 멀리하여 당신 자신의 삶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지 않고 그들의 동기를 분석하지 않으며 그들의 말이 당신의 기분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고통스러운 진실, 즉 당신에 대한 통제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감정적 방아쇠를 당겨 당신을 순환고리로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의 상실은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다른 사람에게로 눈을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새로운 공급원을 찾더라도 당신이 남긴 상처는 영구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연락의 단절이 아니라 통제력의 상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은 나르시시스트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되찾고 주기만 하고 받지는 않는 사람에게 그 에너지를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눈에는 당신이 그들 없이도 살 수 있고 심지어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것은 궁극적인 배신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현실은 어떤 대립보다 그들의 자아에 더 큰 손상을 입힙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무관심이 당신의 분노보다 항상 더 깊게 배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무시할 때 당신은 그들이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외부적인 방해물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공허함과 직면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의 핵심에는 깊은 부적절함과 깨지기 쉬운 자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내면의 공허함을 가리기 위해 거짓된 페르소나, 즉 자신감, 우월함, 통제력의 이미지를 구축하며 평생을 보냅니다. 이 외관은 끊임없는 유지를 필요로 하며 그것을 유지하는 주된 방법은 타인의 관심, 인정, 그리고 감정적 반응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참여를 멈추고 당신의 말과 감정적 에너지를 모두 거두어들일 때 당신은 그들이 자신을 보기 위해 사용했던 거울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그들이 평생 도망쳐온 공허함뿐입니다. 이 공허함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과 자존감의 심오한 결핍입니다. 외부의 인정 없이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의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내적 자아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중요하고 매력적이고 성공적이며 우월하다고 말해줄 타인에게 의존합니다. 그 입력이 사라지면 그들은 자신의 불안함이라는 여과되지 않은 현실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감정적 분리는 나르시시스트를 다룰 때 힘의 궁극적인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감정, 생각, 그리고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분리는 당신이 자신이나 진실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바꾸거나 고치거나 이해하려는 노력에 더 이상 어떠한 감정적 에너지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리듬에 맞춰 춤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영향력을 진정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분리는 침묵이나 물리적 거리 그 이상입니다. 침묵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분리는 깊은 내적 변화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모욕은 예전처럼 아프지 않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더 이상 필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미끼로 삼으려는 그들의 시도는 무산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은 당신의 마음이나 심장에서 더 이상 어떠한 의미 있는 자리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들에게 파멸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의 종말을 의미하며 통제력은 그들 자아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초공감자가 이러한 분리 단계에 도달하는 것은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초공감자는 본성적으로 깊이 느끼고 다른 사람을 돕고 용서하고 치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유대를 끊는 것은 엄청난 자기인식과 힘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살피고 참여하려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경향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초공감자가 자신의 보살핌이 자신을 상대로 무기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분리하기로 한 선택은 자기 보호의 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그들로부터 그토록 풍부한 감정적 공급을 받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그 연결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다른 누구도 쉽게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만듭니다. 분리는 또한 당신의 진정한 자유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 기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감은 더 이상 그들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으며 당신의 평화는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요구라는 끊임없는 소모 없이 오롯이 자신의 성장, 관계, 그리고 행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당신의 분리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상실이지만 당신에게는 승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힘 안으로 들어섰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다른 이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밝히고 삶의 지혜를 더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